자, 오늘은 계산 작업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 자, 조건이 있으면서 합계죠. 그럼 sumif 아니면 dsum이겠네요. 자, 근데 합계는 100의 자립에서 올림을 하래요. 그럼 이 세 개의 함수 중에서 roundup을 쓰란 얘기죠. 결국 dsum과 roundup 두 개의 함수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지점이 동부라는 이 조건을 A12부터 A13까지 입력을 하래요. 요 자리죠. 자, 지점이 동부라 그러면 그대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복사하면 되겠네요. 자, 매출액의 합계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um 표 범위를 다 잡아주시고 쉼표. 지금 매출액의 합계니까 매출액 제목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3을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쉼표. 조건은 지점이 동부인. 자, 이게 합계인데요. 우리가 이 계산의 결과를 올림해야 되죠. 라운드업으로. 자, 괄호 열어주시고 끝에 자리에서 쉼표. 자, 문제를 좀 볼게요. 지금 보시면 1000의 자리까지 표시라서 공이 3개가 생겼죠. 그러면 마이너스 3입니다. 바로 닫아주시고 엔터 치시면 자, 답이 나왔죠. 자,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여금이 120만원보다 크면서 기본급 평균 이상의 인원수 조건이 2개네요. 그리고 인원수네요. 그러면 count if s로 결국엔 구하는 건데 그 안에 평균을 구하는 게 조건 중에 있기 때문에 에버러지로 쓰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끝에 명자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연결연산자, 문자열 연산자를 사용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일단 조건이 2개죠. 상여금이 120만원보다 크면서 한번 먼저 첫 번째 조건부터 해볼게요. 조건이 2개라서 count if s 함수인 거예요. 자, 상여금이 크면서니까 크다는 것만 썼어요. 그리고 120만원. 쉼표. 조건 하나 됐고요. 두 번째 조건이 기본급이 평균 이상. 기본급이 쉼표. 자, 평균 이상이다 그러면 잠시만요. 쉼표죠. 평균 이상이다 그러면 이상을 적어주시고 연결연산자 이용해서 여기서도 연결연산자가 사용이 됩니다. 기본급을 다 범위를 잡으시면 이게 기본급 평균이에요. 평균 이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 기호와 그 다음에 요거는 숫자기 때문에 근데 함수죠. 그냥 숫자였으면 이 안에다 쓰면 되죠. 이 앞에처럼. 근데 함수기 때문에 바깥으로 빼야 돼요. 큰 따옴표 바깥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자와 이 결과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연결연산자가 필요한 겁니다. count if s의 괄호를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명자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또 연결연산자를 이용을 해주시고 큰 따옴표로 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count if s는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있으면 조건 범위 조건.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조건 범위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자,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 요거는 성별을 뜻하는 거죠. 이게 1 또는 3이면 남자, 2 또는 4이면 여자. 요거를 성별에 표시하는데 이 방법은 뭐 if를 써도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추주 문제가 나왔네요. 그리고 8번째 문자 하나만 추출해야 되니까 mid 함수가 나왔고요. 우리가 1 또는 3이면 남자, 2 또는 4라는 건 여자. 이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주와 mid 사용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추주 함수. 앞에 숫자가 들어가죠. 첫 번째. 근데 그 자리가 mid. 주민등록번호 8자리에 1개의 숫자. 자, 이게 if라면 우리가 뭐 여기서 는 해가지고 1 또는 이런 걸 하겠지만 추주는 그렇게 사용 안 하죠. 앞에 숫자가 1이면 이 value 1 값이 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남자죠. 2면은 요 value 2 값이 나와요. 그럼 여자죠. 3이면 요 value 3 값이 답으로 나와요. 요 value 3. 남이죠. 4일 때는 여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인수의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숫자가 1이면 2면 3이면 4면 이렇게 선택하는 함수죠.
앞에 있는 숫자 번째 값을 선택하는 선택 함수입니다. 추주 함수.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고 복사하시면 답이 나오죠. 지금 확인해 보시면 맞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4번 문제.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을 순위에 표시하시오. 자, 이거 잘 보세요. 몇 번째로 크다는, 사실 이거는 1등, 2등은 랭크로 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높은이라는 그런 말을 썼죠. 그래서 라지 함수가 나온 거예요. 라지는 몇 번째로 큰 수를 찾는 함수예요. 근데 조건이 첫 번째로 높으면 최우수, 또 두 번째로 높으면 이러면서 또 다른 조건이 나왔잖아요. 이거 중첩 if문이네요. 조건을 한 번, 두 번 써야 되니까 if도 두 번 써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짓인 부분에 써주면 되니까 공백은.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옆에 있는 총점, 그러니까 이후정의 총점이 같다. 뭐와 같냐? 라지. 자, 전체 총점 F4 누르셔야 돼요. 요거는 왜냐면 수식 복사할 때 이 범위가 바뀌면 안 되니까. 첫 번째로 큰 숫자죠. 1 쓰면은 이 범위에서 첫 번째로 큰 숫자예요. 이 라지 함수가 그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총점이 이 값과 같다는 거는 첫 번째로 큰 사람인 거죠. 그러면 최우수. 자, 쉼표. 그 다음에 아니면 공백이 아니라 또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인지 찾아야 돼요.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중첩 if문으로 if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요만큼은 우리가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사용할게요. 자, 두 번째로 높은 숫자와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높은 숫자와 같지 않아서 지금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실행이 돼서 이번엔 두 번째로 높은 점수와 같으냐, 같으면 우수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로 같지도 않고 두 번째로 같지도 않으면 공백, 큰 따옴표 2개 해주시면 되고요. if를 2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중첩 if는 꼭 마지막에 닫아줍니다. if의 괄호를 2번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최우수와 우수, 나머지는 공백.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첫째 문자와, 자, 원서 번호의 요 MNS, 요걸 뜻하네요. 요거와 그 다음에 요 영역 38부터 D19면은 이거죠. 이 참조표의 이 학과 코드, 해당하는 학과명을 구하는 것 같아요. 자, 학과를 표시하는데 오류 발생 시 지원학과의 코드 오류로 표시하시오. 자, 이게 왜 나왔는지 지금 한번 볼게요. A가 있네요. 여기 A. A는 여기 같은 게 없죠. 그럼 얘는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럼 오류가 생길 경우 원래 어떻게 되냐면 오류 코드가 표시가 돼요. 근데 그거를 다른 내가 원하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게 if 에러입니다. 일단 if 에러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h로급하고 left로. 자, h로급을 쓰는 이유는 밑에 있는 참조표가 가로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찾는 함수 h로급을 사용을 하고요. 첫 번째 찾는 값이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한 글자죠. 그래서 left를 이용해서 뽑아냈어요. 한 글자만. 그게 이 참조표에서 지금 이걸 찾는 거죠. 자, F4 눌러주셔야죠. 이거는 변하면 안 되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행에 우리가 찾는 학과명이 있죠. 그럼 2를 쓰시고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겠다. false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문자는 false예요. 문자로 비슷하게 유사한 걸 찾을 수는 없죠. 그건 숫자일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복사를 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에 해당하는 건 없기 때문에 여기 에러가 떠요. 근데 이 에러 표시 대신에 문제에서는 코드 오류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걸 if 에러로 코드 오류. 자, 그러면 if 에러. 앞에 수식이 정상이면 그냥 답이 나오고요. 오류일 경우 뒤에 내가 쓴 문자가 대신 나옵니다. 코드 오류.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제대로 나오고 요 마지막 것만 코드 오류라고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모의고사나 아니면 기출문제를 풀 예정인데요.
기출문제는 오히려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함수가 좀 더 어려워요. 좀 더 꼬아서 나오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문제가 오히려 공부가 더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문제, 뭐 요즘 문제 가리지 않고 기출 문제나 아니면은 모의고사가 괜찮은 게 있으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